안녕하세요. CU 방위 요량점 점주 신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편의점 운영에서의 해결책과 그 다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예시와 함께, 실제 예시와 함께 한번 다뤄볼 내용입니다. 일단 책의 어떤 한 문장을, 한 내용이겠네요. 내용을 한번 안내해 드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 중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참 좋아하는 책이고 제 삶의 어떤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심플, 운영도 심플, 삶도 심플. 자,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 관해 너무 자주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답은 그런 질문 자체를 잊고 열심히 살아가는 순간에 있다.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산다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왜 사는지 자문하지 마라. 이는 답이 없는 질문이다. 그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문하자. 살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자.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스스로를 기쁘게 해주자.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불평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일도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자.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되 피할 수 없는 것은 의연하고 참을성 있게 맞서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면 잘못된 기대와 의혹,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면 무언가를 얻을지도 모른다. 인생이 우리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살다 보면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다. 지혜는 주어진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불가피한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답이 없는 질문에 매달리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괴로워하지 말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아직 믿고 있다는 뜻이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 삶을 꿈꾸고 선택할 수 있다.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위의 글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옮겨 적어 봤고요. 편의점 운영을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변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수들. 대표적인 변수들이란 대부분 스태프에 관한 것들과 손님에 대한 것들이겠네요. 예를 들면 하나, 스태프가 갑자기 그만둔다는 통보를 했다. 둘, 스태프가 무단 결근했다. 셋, 스태프가 출근을 1시간 앞두고 급한 사정으로 휴무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손님들의 변수. 네 번째, 라면을 드시고 마실 물을 요구하신다. 다섯 번째, 봉지라면을 구매 후 여러 개의 젓가락을 요구하신다. 여섯 번째,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휴식대의 냅킨통을 열어서 절반의 휴지통을 꺼내신다. 이런 변수들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이런 변수들에 대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답을 내놔야 하겠네요. 1번에는 1번 스태프가 갑자기 그만둔다는 통보를 했다. 네, 속으로 많은 욕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를 뒤척이며 며칠이라도 대체할 친구가 있는지 찾아보거나 지금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SC분에게 아니면 OFC에게 주변 점포의 점주님들에게 대체 인력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스태프가 무단 결근했다. 이건 더 어렵네요. 옷장문을 열고 옷을 주섬 입고 식탁에 있는 자동차 키를 왼쪽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을 나서겠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런 여러 번 토해내며 본의 아닌 18시간의 근무를 하러 가겠죠. 저도 이런 적 몇 번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제 마음이 좀 찡하네요.
세 번째, 스태프가 출근을 1시간 앞두고 급한 사정으로 휴무를 원한다. 이것도 갑자기 이러면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뇌를 거쳐서 쏟아낸 문장은 뭐 보통 이래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통화를 하면서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아니면 문자로 뭐 다음 주에 보자 라고. 근데 그 스태프의 그 휴무에 대한 명분이 뭐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별 의미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관용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4번, 손님에 관한 것들이겠네요. 이제 라면을 드시고 마실 물을 원하신다. 손님, 여기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서는 물 사서 먹는다고요. 손님께서 따로 드시는 물은 우리가 손님에게 없다고 하고, 파는 물은 냉장고에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또 손님이 속으로 뭐 그러실 수 있겠네요. 참 인심이 야박하다. 근데 인심이 야박한 게 아니라 저희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어떤 바라보는 지점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싶고요. 5번은 봉지라면을 구매 후 여러 개의 젓가락을 요구하신다. 사장님, 젓가락 몇 개만 가져가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뭐 네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이 이제 젓가락 몇 개를 가져가는 게 뭐 세네 개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한 묶음을 이렇게 가져가시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요것도 참 상호 간의 어떤 뭐 규칙이 존재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좀 규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죠. 여튼 6번째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시식대의 냅킨통을 열어서 절반의 휴지를 꺼내신다.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보는 우리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손님은 어떤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6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접근으로 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어떻게 그냥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호 간에 충돌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한다는 건 편의점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니까요. 자, 그 이유는 그런 문제들이 언젠가는 상호 간의 충돌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야 스태프든 점주든 간에 좀 더 창의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뭐 편의점은 컨비니언스 스토어이기 때문에 손님이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좋은 퀄리티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메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발목 잡는 자잘한 일들이 많으면 우리가 매장에 디테일을 넣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요거를 하나씩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1번. 스태프가 갑자기 그만둔다는 통보를 했다. 아마도 근무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치와 실제 근무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면접 시 본인의 하는 일과 근무 조건, 급여 정책, 휴무 정책 등등을 표준화된 매뉴얼로 설명하고 동의, 합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쵸? 2번. 2번이 스태프가 무단 결근을 했다. 1번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스태프는 이런 고민을 하겠죠. 며칠 출근해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은 달라서 고민인 스태프. 그런데 뭔가 좋은 명분을 찾아서 그만두고는 싶은데 그 명분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오늘 아침 점주님과 교대할 때 뭐 말했어야 했는데 점주님의 피곤한 얼굴을 마주하니 도저히 말씀드릴 용기가 서질 않았다. 그래서 고민이고, 또 하루 종일 계속 고민하다가 밤 9시쯤 이제 눈이 떠져서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근데 아이디어가, 어떤 명분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에이 모르겠다. 전화기를 꺼놓고 영화 한 편을 다운받으려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상호 간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사전에, 그러니까 꼭 면접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시에 꼭 우리 조건을 설명하고
이 지원자가 동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그 과정,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에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태프가 출근 1시간을 앞두고 급한 사정으로 휴무를 신청했다. 스태프는 파트타이머다. 그리고 알바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시험 공부하는 것이 스태프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 이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님 그 스태프에게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서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상호 간의 에티켓에 큰 의미를 두지 말자. 그래서 매뉴얼에 의해 휴무 규칙을 만들자. 휴무는 그 최소 15일 전, 그리고 명절날에는 최소 20일 전에 우리가 휴무 신청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문자가 승인제가 아니라 신청제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체 인력에 대한 구조적인 환경을 위해 가급적이면 일주일의 어떤 스케줄이 좀 더 타이트한 스태프보다는 조금은 넉넉한 스케줄이 넉넉한 스태프를 채용하고 예전 근무했던 스태프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네 번째, 손님과 관련된 거죠. 라면을 드시고 마실 물을 요구하셨다. 손님은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봐요. 그러니 괜한 선입견 대신 조금은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로 안내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에티켓 같은 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에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규정을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게 되지 않겠냐. 손님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뭐 여기 진상이 많아 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는 불필요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봉지라면을 구매 후에 여러 개의 젓가락을 요구하신다 라는 경우는 규칙을 좀 설정해 보면 어떨까요? 젓가락이나 어떤 빨대 같은 경우 부족할 경우에는 셀프용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필요 상품 구매 시에만 지급하고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나 뭐 4개까지 정도만 이렇게 가능하다는 규칙을 만들어서 전 근무자가 숙지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카운터 주변에 작은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6번은 손님이 이제 화장실을 이용한다 그러고 그 냅킨 통에 있는 냅킨의 절반을 꺼내 가셨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긴급하고 긴밀한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 붙잡고 그 가는 길을 막지는 말자는 거죠. 긴급하고 긴밀한 볼일이 끝내고 키를 반납하러 오셨을 경우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내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안내, 그리고 가급적이면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때 그때 안내를 하면 어떨까요?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고 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구매하셔야 한다, 저쪽에서. 그래서 어렵겠지만 다른 좋은 방법은 제가 또 찾지는 못했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대부분 이해를 하고 좀 더 젠틀해지는 것 같아요. 상호 간에 아무 말 없이 손님에게 젠틀함을 요구하는 건 결국 상처와 분노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전 근무자에게 화장실 이용 규칙을 만들고, 그러니까 개방을 한다면 이용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숙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장 운영은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이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로 출발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계획해보고 실행하고 수정해서 매장에 녹여내야 하는 게 저희 숙제입니다. 그래야만 점주는 손님이 좋아하는 편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사소한 변수들에 발목 잡히면 손님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 시간이 없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리를 안겨주는 젊은 고객층은 주변에 좀 더 편리한 다른 편의점으로 간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질문, 그리고 창업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운영에 대한 질문, 그리고 창업 계약에 대한 질문들, 이런 등등의 편의점 창업과 운영에 대한 어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편의점 창업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그쪽에 오셔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점주님의 어떤 성장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